점수 잡는 해커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강상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최신 경향을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최신 경향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최신 경향이라는 게 요거죠. 우리가 자 챕터 1부터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뭔가 2% 부족해요. 왜냐면 정말 실제 토익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 토익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지 좀 불안해요. 그러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요새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하고 설명을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그래서 그 부족한 2%를 채울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딱 숙지를 하고 기본에다 얹어서 조금 더 어려운 거,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막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토익 강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싶은 것은 한 해에 한 개 있을까 말까예요. 정말 기본적인 문제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정해진 유형 안에서 틀 안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죠.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 문제를 잡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신 경향을 제가 딱 보여드릴 테니까 아 정말 저렇게 나와? 그걸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 수 있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가 대부분 나오니까 어떻게만 준비하면 됩니다. 요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자, 딱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내가 정말 몇 점이 필요한지 그거부터 생각해 볼 것. 예를 들어서 나는 딱 목표 점수가 700점이요. 뭐 800, 900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딱 700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공부 기간을 딱 잡으세요. 내가 700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아무것도 뭐 나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한 개도 모른다. 그럼 뭐 3개월, 4개월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주어, 동사 요 정도는 안다. 그러면 1개월에서 2개월 딱 짧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빡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몇 점을 필요로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익 RC 100문항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휘 실력도 있어야 되고 문법 실력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독해 실력도 있어야겠죠. 그럼 독해 문제만 100문제 중에 54문제가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휘, 문법, 독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려면 너무 벅차요, 사실은. 그런데 나한테 딱 700점만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 일단 문법을 파세요. 문법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다 맞춰가는 걸로 실수 없이 그거를 일단 해주시면 돼요. 자, 어휘, 문법, 독해 중에선 그래도 문법 공부가 가장 수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이라면 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치사, 접속사,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 준동사, 기타까지 뭐 대명사 이런 거.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치사, 접속사예요. 전접 문제. 근데 제가 전치사 따로, 접속사 따로 이렇게 카운팅을 안 하고 전접을 합쳐서 전치사, 접속사 문제가 7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치사끼리만 출제가 되고 접속사끼리만 출제가 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전치사, 접속사가 막 섞여 있죠, 보기에. 그래서 전접 문제가 7개에서 8개까지 나오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자, 전접 문제가 몇 문제 중에 7, 8개가 나오냐? 팝5 30문제 중에서만 따져도 요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토익의 팝5 유형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치사, 접속사예요. 그러면 전치사, 접속사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부담 없이 공부하시라고 전치사, 접속사의 최근 경향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전접 문제, 최근 강세 문제. 자, 전접 문제, 최근 강세 문제는 잘 보세요. 문법이 강세죠. 늘 그렇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전치사고 누가 접속사고 누가 접속 부사인지만 가려내도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7, 80%가 나온단 말이에요. 문법으로 다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잘 보세요. 7, 8개 중에서 6개에서 7개가 해석 없이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문제. 누가 전치사고 접속사인지만 딱 외워도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요거부터 한번 보실래요?
그럼 however의 품사가 뭐예요? however. however 딱 보자마자 그러나 하지만 뜻을 알겠어요. 그러면 품사요. 요거의 품사 뭐예요? 지금 척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럼 좀 공부가 필요한데. however는 부사입니다. 부사예요. 접속 부사. 접속사의 뜻을 갖고 있는 그냥 부사. 부사예요. 아무것도 연결할 수 없는 부사. 그럼 다시 despite의 품사는 뭐죠? 이거 너무 흔하게 나오는 전치사죠. 그래서 despite 딱 보자마자 전치사 이렇게 안 나오고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뜻 같은데 아 저기 품사가 뭐라니? 이렇게 생각했다면 공부가 좀 필요해요. 다시 자 since의 품사는 뭐죠? since? 지금 대답하고 계시죠? since는 전치사도 되고 부사절 접속사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전치사로는 과거 시점 이래로 지금까지 쭉의 뜻이고 접속사로는 과거 시점 이래로 지금까지 쭉의 뜻도 있고 그리고 때문에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금상첨화. 자 그러면 이렇게 however, despite, since를 딱 보자마자 품사를 탁탁탁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만반의 준비가 된 거예요. 하지만 however, despite, since의 품사가 딱딱 안 나왔다? 그러면 자 우리 해커스 토익 스타트 책에 이 부분을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2주 1일차 전치사, 2주 2일차에도 접속사, 또 4주 2일차에도 부사절 접속사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제 강의로는 8강, 9강, 19강에 걸쳐서 공부를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전치사고 누가 접속사고 접속사 중에서도 누가 부사절 접속사고 누가 명사절 접속사인지 이런 거 딱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느냐? 자 문제를 봐주세요.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 해커스 토익 스타트 책에 부사절 접속사 부분에 있습니다. 자, 문제를 딱 봤어요? 보기부터 볼까요? 문제부터 볼까요? 보기부터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고 얘가 어떤 문제 유형인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기를 봤더니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막 섞여 있구나.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anyway는 어쨌든의 뜻의 부사죠. 어쨌거나 어쨌든 부사예요. because는 뭐뭐 때문의 뜻의 품사? 부사절 접속사예요.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 무엇으로의 뜻의 전치사고요. due는 because하고 의미는 똑같지만 뭐뭐 때문의 뜻의 전치사죠. 제가 왜 이거부터 가려냈느냐? 자, 빈칸들을 딱 보시는 거예요. 빈칸들을 딱 봤더니 it contains 주어 동사가 딱 들어가 있죠. it contains 주어 동사. 그럼 얘네 중에서 주어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전치사는 명사 연결하고 전치사는 명사 연결하고 부사는 아무것도 연결할 수 없고 부사절 접속사 딱 한 개죠. B가 정답. 더 이상 해석할 것도 없음.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전적 문제가 7, 8문제 중에서 6, 7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전치사 접속사 외워두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선생님 정말 실제 토익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다 대비를 해줘요. 자 이게 실제 토익 문제예요. 보세요. 또 보기를 딱 봤더니 올도 부사절 접속사고 despite는 아까도 잠깐 봤는데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뜻의 전치사고 요거 두 개 맨날 보기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올도 despite 뜻이 유사하니까. 또 instead 대신의 뜻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대신의 뜻의 접속 부사예요. 아무것도 연결 못하는 부사, 수식이 나는 거. however 대표적인 접속 부사예요. 부사예요. 그러면 또 빈칸들을 보세요. 빈칸들을 딱 봤더니 a proper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is라는 동사가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완벽한 절이 이미 있고 그 앞에 주어 동사를 연결을 하려면 주어 동사 연결하는 접속사가 정답이죠. 자, 전치사는 명사만 연결, 부사는 아무것도 연결 못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치사 접속사 자, 누가 전치사고, 누가 접속사고, 누가 접속부사고 이것만 외워놔도 문제를 7개를 맞출 수 있다고요. 8개를 맞출 수 있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또 A, B, C, D를 보시고 저랑 같이 제품사는 뭐, 제품사는 뭐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는 거예요. 원스는 일단 주어가 동사를 완료하면 부사절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절을 부사처럼 만들어주는 부사절 접속사. 또 with는 전치사, just는 단지의 뜻의 부사죠. 그냥 부사예요. 수식이 나는 거. 그럼 d는 심지어 대명사죠. 그래서 딱 봤더니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짠 주어 동사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또 연결이 되세요. manager complete. 그러면 관리자가 완료하다. 주어 동사.
그럼 주어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또 부사절 접속사 딱 하나 onc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최신 경향이에요. 정말 저렇게 쉽게 나오냐? 쉽게 나오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딱 보기를 보시고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고 정확하게 빠르게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빠르게를 요구를 하냐면 자, 보기를 딱 보고 아, 나 이거 아는데 이게 접속사였어 전치사였어? 이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문제의 보기가 4개인데 4개를 전부 다 아, 나 이것도 아는데 아, 본 적 있는데 전치사야 접속사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유는 한 문제에 평균 15초 그죠? 빠르게는 5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아요. 이게 바로 5초 유형이에요. 왜 이렇게 파5 문제를 빠르게 풀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냐면 파7 있죠? 파7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문 안에 정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찬찬히 잘 해석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 게 파7이에요. 물론 어렵죠. 영어 독해 문제니까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시간만 많다면 그래서 내가 한 개씩 대조할 시간만 있다면 거의 틀릴 문제가 없는 게 파7이에요. 그러면 7에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54문제나 되니까 여기에 몇 분은 적어도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적어도 55분은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파5하고 6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정확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문제를 풀어내고 파7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끔 마련해 놓는 거. 그래서 5, 6, 46문제를 자, 이상적으로는 15분. 최대 20분 내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구분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5초 안에 풀어주셔야죠. 그래서 딱딱 보고 접속사, 전치사 이렇게 탁탁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4번 문제 가볼까요? 보기를 보니까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다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안 된다면 전치사 챕터 다시 공부하시고 접속사 챕터 복습하시고 적어도 부사절 접속사 챕터는 꼭 공부를 하고 오셔서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unless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unless는 또 부사절 접속사로 뭐뭐 하지 않으면 만약에 무엇이 아니라면 if not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리고 despite는 전치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beside는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좀 별표를 해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beside는 품사가 2가지예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 부사도 되고 근데 접속 부사로는 게다가의 의미가 있고 전치사로도 의미가 유사하긴 한데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 외에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뭐 2가지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접속 부사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anyway는 부사로 어쨌거나 어쨌든의 뜻이고 그렇다면 또 빈칸 뒤에 뭐가 연결이 됐나 보세요. We are informed. 주어 동사 딱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완벽한 절합에 이렇게 주어 동사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접속사 in unless가 정답이죠. 전치사 명사 연결하고요. 전치사 명사 연결하고요. 부사는 아무것도 연결할 수 없고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시험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바로 딱 보자마자 도움이 될 만한 거.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바로 요거예요. 그럼 콤마 딱 하나로 클리어가 됩니다. 문제가. 쉼표 하나로 클리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그냥 쉼표 하나가 엄청 큰 힌트예요. 짠. 완벽한 절합에 콤마가 찍히고 앞에 명사가 딱 있어요. 다시. 완벽한 절합에 콤마 찍히고 앞에 명사 있다. 그럼 여기다가 접속사 넣어야 된다. 아니면 전치사 넣어야 된다. 아니면 등위 접속사 넣어야 된다. 뭘까요? 자, 이제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완벽한 절합에 사실 콤마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죄다 부사 종류예요. 수식하는 애들. 그래서 완벽한 절합에 콤마 찍고 들어가는 건 그냥 부사. 일반 부사, li 붙은 거.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가 연결하는 절, 즉 부사절. 부사절. 자, 그리고 이것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통째로 부사 역할. 그래서 제가 문장을 더 간략하게 보고 싶으시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거 지우고 보세요. 어차피 수식어고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리고 분사구문. 요거 5가지가 죄다 부사 역할로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가죠. 근데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가면서 부사 역할을 하는데 여기 명사가 딱 있잖아요. 그럼 앞에 뭐를 연결해주면 이 중에서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바로 전치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명사 연결하는 것은 전치사 역할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통째로 부사 역할. 요렇게.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으면
보기에서 전치사 바로 골라서 넣을 수 있으면 되죠. 다시 이번에는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또 완벽한 절이 있어요. 주어 동사. 그럼 이번에는 빈칸에 뭘 채워주셔야 돼요? 일단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됐다는 것은 전치사는 아니고 에이 꽝은 뭐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접속사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일부러 드린 말씀이 있어요.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가는 것은 무슨 역할하는 애들? 부사 역할하는 애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절을 부사 역할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사절 접속사예요. 절을 부사로 만든다고 해서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또 주어 동사가 연결됐다? 그럼 여긴 부사절 접속사 자리예요. 부사절 접속사가 뭐지? 다시 복습하셔야죠. 꼭 아셔야 돼요. 시간, 조건, 이유,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접속사들. 뭐 대표적으로 when, while 이런 시간절 접속사, if, unless 조건절 접속사, because, as 때문에 뜻의 이유절 접속사,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양보절 접속사 이런 애들. 그래서 그냥 콤마 하나로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절 들어갔네? 부사절 접속사 딱 넣으시면 되고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명사 들어갔네? 그럼 전치사 딱 넣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제 안에서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가장 최근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한 절이겠죠? 그 앞에 콤마가 찍혔죠? 그럼 이제 콤마 앞에 뭐가 연결됐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뭐가 연결됐나 봤더니 이건 전치사구고 the end라는 명사가 딱 연결이 됐네. 그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것은 바로 전치사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보기를 쫙 보세요. 자, because는 뭐뭐 때문에 뜻의 부사절 접속사 탈락. 얘 뒤에는 주어 동사 연결돼야 돼. toward는 전치사로 뭐뭐 쪽으로 혹은 무렵의 뜻이 있어요. 그럼 얘는 살려놓을게요. when하고 while은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시간절 접속사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접속사들이죠. 그럼 접속사 다 지우고 나면 전치사 딱 한 개 남았죠.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해석 하나도 필요 없는 거. 근데 해석을 하면 오히려 어려워요. 보세요. 그럼 toward가 어디 쪽으로 어디를 향해서 그래서 공을 던집니다. 그쪽을 향해서 이런 거 할 때 쓰죠. 근데 그렇게 딱 외워두신 분은 이 문제 해석으로 풀려면 진짜 어렵죠. 왜냐면 뒤에 어떤 장소 명사가 들어간 게 아니고 the end of your stay 너의 숙박의 마무리 끝 이게 들어갔어요. 근데 왜 toward가 붙었지? 요 뜻으로. 자, 너의 숙박의 끝쯤에 마무리 쯤에 해서 무렵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점하고 함께 쓰면 그 무렵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의 toward가 들어간 거죠. 다시 보실래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한 절로 보이고요. 그 앞에 콤마 찍고 뭐가 연결됐는지만 보세요. 자, 뭐가 연결되나 딱 봤더니 had been 주어 동사가 한 개 더 있네요. 그 완벽한 절 앞에 주어 동사 연결하려면 무슨 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하다고요.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가는 것은 죄다 부사 역할이고 이 절을 주어 동사를 부사 역할로 만들어주려면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during은 동안의 뜻의 전치사고 탈락, 명사나 연결하지 주어 동사 연결할 수 없잖아요. next는 다음의 뜻의 형용사죠. next week, 다음 주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next 전치사 아닙니까? 혹시 또 그렇게 헷갈릴까봐 next to가 전치사죠. 뭐뭐 옆에, 그죠? next까지는 형용사에 아무것도 연결 못해요. 지울게요. 그리고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부사절 접속사도 되고 after하고 before는 전접이 다 되는데 접속사로서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시간절 접속사. 그리고 then은 그냥 부사요. 그때 그 후의 뜻에.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 필요했던 자리니까 부사절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after가 정답이죠. 여러분, 이쯤 하면 정말 내가 저렇게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정말 저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죠? 이제 믿겠죠? 계속 제가 최근 시험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잠깐 멈춤해놓고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멈춤해놓고 풀어주시고 그 다음 제 설명 들으세요. 다 푸셨으면 이제 제 설명 들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한 명령문이구만. 발견하셨어요? Please use.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앞에 콤마 발견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콤마 앞에 명사가 연결됐는지 주어 동사가 연결됐는지 그거 보셔야죠. 딱 봤더니 the construction 명사고요. 그 다음에 on the bridge 전치사고니까 없어도 그만이고요. 그 뒤에 동사가 있네. is finished. 이렇게. 그럼 주어 동사 절이 연결됐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가는 절을 연결하는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그럼 이제 부사절 접속사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regarding, 요거는 about하고 의미가 똑같은 무엇에 관한의 뜻의 전치사. 선생님 이거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 같은데요? 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regard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다 이렇게. 근데 현재 분사나 동명사로서 regarding이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전치사. 그럼 regarding 사전 찾으면 전치사로 뿅 뜹니다. 전치사의 쓰임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런 게 한 개 더 있는데 concerning. 들어보셨죠? concerning. 그래서 regarding, concerning은 about의 뜻의 전치사다. 만약에 모르셨으면 지금 빨리 외워두시고. 자, therefore는 그러므로의 뜻의 접속 부사예요. 품사는 부사예요. 아, 선생님, 부사인데 접속 부사는 뭡니까? 접속사의 뜻을 가진 부사예요. 접속사랑 의미가 유사한, 의미만 유사한 부사예요. 아무것도 연결 못하고 수식이나 하는 게 접속 부사예요. 그럼 therefore는 접속 부사, 그러므로. 그리고 as a result of는 of가 붙었잖아요. 전치사? 네, 전치사고요. 무엇의 결과로? 전치사예요. 명사나 연결하죠, 뭐. 그리고 in the event that은 이제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어려운 접속사가 있냐? 외우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대시 붙으면 접속사 됩니다. 대시 붙으면 접속사 돼요. 그래서 in the event that은 대수로 끝났으니까 이거 접속사겠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in the event that은 뭐하는 경우에는 의 뜻의 접속사인데 외워두시면 좋지만 앞으로도 so that, provided that 혹은 providing that, assuming that 이렇게 that으로 끝나는 건 죄다 접속사구나. considering that 이렇게. 그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완벽한 절 앞에 주어 동사 연결한 부사절 접속사 기능을 갖고 있는 애를 찾아야 되니까 접속사 기능이 있는 in the event that 얘가 정답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문제 가서 한 번만 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요 7번 문제랑 유형이 조금 다르잖아요. 요거는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연결하는 거 요 빈칸에 뭐 넣을래? 빈칸이 맨 앞에 있으세요. 빈칸이 문제 맨 앞에. 그런데 이 문제 보세요. 이번에는 빈칸이 중간에 띡 들어가 있죠. 자, 콤마 있고 여기에 빈칸이 아니고 자, 콤마 있고 여기에 빈칸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문제는 완벽한 절이 있고요. 콤마 있고요. 여기 주어 동사 연결하고 여기에 빈칸 뿅. 그죠?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완벽한 절이 있고요. 콤마 찍고요. 여기에 빈칸 완벽한 절이에요. 약간 형태가 다른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는 또 무슨 접속사를 넣을 수 있느냐, 전치사를 넣을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완벽한 절, 그리고 콤마 찍고 빈칸 뚫리고 또 완벽한 절 이렇게 되어 있다. 즉 완전한 절과 완전한 절을 양옆에 두고 그 사이에 콤마 찍고 빈칸이 뿅 뚫려 있다. 그럼 그때는 부사절 접속사 아니고요. 에이, 꽝은 너무 심했다, 그죠? 그리고 전치사 아니고요.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적어도 접속사는 돼야 되니까 바로 등위 접속사가 됩니다. 그럼 등위 접속사가 뭐예요? 제가 접속사 강의에서 다 알려드렸잖아요. fanboys 이겁니다. fanboys for 뭐뭐 때문에 and 그리고 nor 그리고 아니다 but 그러나 or 또는 yet 그러나 so 그래서 fanboys. 그래서 fanboys 요 7가지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명사 명사 연결하고 형용사 형용사 연결하고 부사 부사 연결하고 투부정사 투부정사 연결할 때는 콤마 안 찍어요. 근데 완벽한 절과 완벽한 절을 딱 연결을 할 때는 콤마 찍고 들어가는 애들이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8번. 보기를 딱 보시면 완벽한 절 연결하면서 콤마 찍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 여기 등위 접속사 들어가야겠구만.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어, 동사 들어가 있고 또 주어, 동사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콤마 딱 찍고 들어갔다? 등위 접속사 자리지. 그럼 이제 하우는 의문사니까 모두의 의문사가 그렇듯 명사절 접속사. 절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절 접속사. 또 하우에버는 접속 부사 그러나 부사야 아무것도 연결 못해요. 아무것도 연결 못함. 그리고 5월은 아까 팬보이즈에서 보셨죠? 등위 접속사. 그리고 모로버는 게다가 더욱의 뜻의 접속 부사. 게다가 더욱의 뜻의 접속 부사. 아무것도 연결 못하는 부사 지우고 명사절 접속사 지우고 등위 접속사 딱 한 게 5월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콤마 하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바로 전전 문제에서는.
그러면 선생님 저는 700점이 목표가 아니고요. 100점 더 높여서 800점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공부 기간 조금 더 늘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뭘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냐면 어휘 공부. 어휘가 안 되면 독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휘와 독해는 함께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어휘는 또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자, 유형을 공략하세요. 유형 공략. 그럼 토익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달에 2번 시험이 출제가 되고 RC 문제만 딱 봤을 때만 해도 RC 문제만 한 회에 100번, 그럼 한 달이면 2번이니까 200문제가 필요해요. 1년이면 2400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2400문제를 때마다 계속 새로운 문장, 계속 새로운 유형을 연구해서 내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 토익이라는 것은 회사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영 경제 용어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할 만한 말, 회사에서 쓸 만한 독해 문장, 독해 지문 이런 걸로 문제를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낼 게 틀이 정해져 있어요. 내는 문제의 틀이 정해져 있다. 그 유형을 공략하자 이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자, 지금 딱 이 문제를 보시면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명사가 연결되어 있네요. The Direct Research Center 이렇게. 그죠? 그러면 명사로 연결했으니까 여기 이제 전치사 넣는 건 알겠다. 그리고 보기에서 전치사 찾아야지 라고 했는데 일단 나돌리 A 버덜소 B는 등위 상관 접속사에 들어가는 애고요. 그죠? 얘는 전치사 아니니까 일단 지울게요. 그 다음에 B는 in case of, of로 끝났으니까 얘도 전치사죠. 그럼 얘는 살려놔야 돼요. as though는 do가 붙었죠? do는 품사가 뭐예요? 접속사죠. 그래서 as though도 접속사예요. 접속사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듯이 의 뜻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는 주어 동사 연결해야 되니까 지울게요. 자, 그리고 according to는 무엇에 따르면, 무엇에 뭐뭐에라고 해석이 되는 것은 전치사 to라고 했어요. 뭐뭐에 따르면. 그래서 얘는 또 전치사 to예요. 그럼 얘도 전치사. 그렇다면 이제 in case of하고 according to만 딱 모아놓고 둘 다 명사 연결할 수 있는데 이제 두 개는 정말 해석 아니냐? 해석이죠. 해석인데 사실은 전 문장을 다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리서치 센터만 딱 보고도 according to가 정답이구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죠. 보세요. according to는 무엇에 따르면, 누구에 따르면,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 회사의 말에 따르면, 그 대변인에 따르면, 그 기사문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나 기관이나 사람 이름이나 직책명 앞에 많이 붙죠. 이거 기관이잖아요. 리서치 센터, 연구센터. 그죠? 그래서 according to가 정답이에요. 그럼 선생님 in case of 그냥 무시해도 됩니까? in case of에는 어떠한 경우에니까 상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실래요? in case of fire. 불이 나는 경우에는 이 통로를 이용해서 대피하세요.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in case of heavy rain.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는 실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런 거. 뭔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센터명, 회사, 기관, 이름, 직책명 앞에는 according to가 훨씬 어울리니까 딱 보자마자 아유 according to 이게 유형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10번 문제. 자, 딱 봤더니 자, 지금 주어, 동사 완벽한 절 뒤에 또 he could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최소한 접속사가 필요하겠구만.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딱 보니까 during 동안의 뜻의 전치사만 빼놓고 so that, as if, wherever 죄다 접속사예요. 그럼 so that은 자 일단 의미부터 알려드릴까요? 바로 뭐뭐 할 수 있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할 수 있기 위해서의 뜻이요. 그리고 as if는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의 뜻이요. 야 걔는 부자도 아닌데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더라 이런 거 할 때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리고 wherever는 어디든지 상관없이 의 뜻의 접속사예요. 그러면 얘만 지워놓고 세 개가 다 되는 상황이다. 그럼 더 근거를 찾으러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so that 있죠. so that. 자, 이 접속사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뭐뭐 할 수 있기 위해서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딱 써놨는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앞으로의 뜻이 강하죠. 앞으로 나 이거 할 수 있기 위해서 나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얘의 짝꿍 표현이 있어요. 바로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will, can, may와 같은 조동사와 함께 쓸 것. 그래서 so that will can may, so that will can may 이걸 외워버리세요. so that will can may. 그럼 빈칸 뒤에 could가 딱 있으면 이거 can의 과거잖아. 그럼 so that을 넣어보자. so that
자, 뒤에 could가 딱 들어가면 너무나 어울리죠. 보세요. CEO가요. had to postpone 연기해야만 했어요. 회의를. 이사회와의 회의를 연기해야만 했어요. 뭐뭐 할 수 있기 위해서? 그가 참석할 수 있기 위해서. 회사의 모임을 이렇게. 괜찮죠? 회사 모임 참석할 수 있기 위해서 회의 미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소댓이요. 엥? 이렇게 풀어도 되냐? 당연히 되죠. 유형은 정해져 있는데.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그거 유형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럼 계속 보세요. 그 다음 문제. 자, 이거는 뭐 너무나 흔하게 나오는 문제라서 보자마자 이거 정답 아니에요?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죄다 전치사기 때문에 이젠 정말 해석이요. 뭐 이런 문제도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within 같은 경우에는 이내의 뜻인데 자, 얘 뒤에는 어떤 명사가 연결이 되는 게 맞죠? 그럼 전치사는 핵심이 명사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명사를 연결하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within 뒤에는 바로 나와야 돼요. 숫자 기간입니다. 이렇게. 뭐 within 뒤에 거리도 붙을 수 있고요. within 10 miles, 10마일 이내에 편의점이 100개가 있어요. 뭐 이런 거 할 때. 또 장소도 붙을 수 있어요. within the city, 그 도시 내에서는 무료 배송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나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within이 등장할 때마다 숫자 기간, 숫자 기간. 숫자 기간하고 완전 묶여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빈칸 뒤에 2 weeks, 2주. 이게 숫자 기간이죠. 그럼 숫자 기간이 뭡니까? 3 years, 3년. 이란 기간. 5 months, 5개월. 기간. 10 days, 10일. 기간. 24 hours, 24시간. 기간. 이게 죄다 기간 표현이에요. 숫자 기간. 그래서 숫자 기간하고 함께 쓰이는 전치사 for 아니면 within 이렇게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within 이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within 2 weeks가 딱 붙으면 2주 이내에 이렇게 숫자 기간하고 정말 자주 붙어 다닌다는 거. 전체 해석할 필요 있다 없다. 빈칸 뒤만 딱 보고도 바로 풀 수 있는데 전체 해석할 필요 없죠? 자, 그리고 until은 언제 언제까지의 뜻으로 2주까지 걸립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안 돼요. 얘 뒤에는 시점 명사가 붙거든요. 시점 명사가 뭔데요, 선생님? 시점 명사가 정확한 해 2018년, 2017년, 그리고 달 3월, 4월, 5월, May, March, April 이런 거. 그리고 정확한 날짜 3월 23일 이런 거. 요일, Monday 요런 애들이 시점 표현이에요. 정확한 때. 그거랑 같이 연결되는 게 until이에요. 그러면 어몽은 이것도 요새 좀 나오는데 뭐뭐 사이의 뜻의 복수명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자, 누구누구 중에서 사이의 뜻이고요. 이런 숫자 기간의 복수명사 말고 이 물건들 중에서 얘가 제일 비싸요. 이 물건들 중에서 얘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이런 거 할 때 중에서. 근데 왜 복수명사가 붙느냐? 어몽은 셋 이상 사이에를 뜻하거든요. 3개 이상 사이에.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 붙는 거예요. 그럼 2개는요? between 그거예요. 얼롱은 무엇을 따라서 쭉의 뜻으로 길게 뻗은 장소랑 같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마다 강을 따라서 조깅을 해요. I'm jogging along the river. 길이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한 줄로 쭉 주차되어 있어요. 그럼 cars are parked along the street. 이렇게. 자, 그렇다 하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12번 문제. 자, 바로 풀어주세요. October 15th. 그러면 10월 15일. October 15th. 그러면 요거는 시점이에요? 아니면 숫자 기간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자, 위에 있는 숫자 기간하고 함께 쓴다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숫자 기간 아니죠? 2년, 3년, 5개월, 10일, 4주 요런 게 기간이에요. 숫자 기간. 그 숫자 기간 아니고 정확한 시점 10월 15일 정확한 때잖아요? 그럼 얘랑 못 쓰죠. 그럼 by 넣으셔야죠. 그럼 by 무슨 뜻이야? 언제까지. 그죠? 그래서 10월 15일까지 수령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A가 정답이구만.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마다 자주 출제가 되는 같이 묶여 다니는 표현이 있다는 거. 그걸 잘 봐두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13번. 자, 이제 한번 보기를 쭉 볼까요? 죄다 전치사로 일부러 구성을 해놨어요. 자, 지금 in addition to 요거는 addition이 들어갔잖아요. 무엇에 더하여? 뭐뭐 외에도 뭐뭐뿐만 아니라 의 뜻이에요. according to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뭐에 따르면. inside는 안쪽에, 그죠? within은 아까도 보셨잖아요. 뭐뭐 이내.
그러면 전치사 문제니까 전반적으로 다 읽어주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면 빈칸 뒤에 어떤 명사가 연결되는지 그걸 보자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자, attending 참석하는 것 하고 동명사가 연결됐어요.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 이렇게. 그 within은 뒤에 숫자, 기간, 거리 이런 게 붙는 거니까 벌써 틀렸다. 그죠? 그리고 inside는 어디 안에의 뜻이니까 장소 명사가 붙어야죠. inside the entrance 입구 안에. inside the building 그 건물 안에 이렇게. 그럼 얘도 아이고 지우자. according to는 제가 뒤에 어떤 표현들이 붙는다고 했냐면 회사 이름, 기관, 직책명, 사람 이름 이런 게 붙는다고 했죠. 누구에 따르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지우고 나면 in addition to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정리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처음부터 해석해 볼까요? 정말 맞는지? 자, department managers는 자, 부서장들은 are expected 예상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to complete 완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regular trainings 그러면 이건 정규 수업이죠. 정규 수업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뭐뿐만 아니라 연례 워크숍을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괜찮죠? 트레이닝도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워크숍도 참석하고 이거 둘 다 해라 이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선생님 이거 지금 전치사 접속사 문제 아닌데요? 맞아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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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어휘 문제예요. 근데 요새 경향이 뭐냐면 뭐 요새 경향뿐만 아니고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빈칸 뒤에 전치사 있죠. 자, 명사에 명사 연결할 때 전치사 필요하죠. 그때 명사마다 꼭 붙여줘야 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increase, rise. 얘네들이 증가하다의 뜻도 있지만 즉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써요. 명사로 증가. 또 decrease, fall 이런 애들 명사로 써요. 감소. 이렇게 증가, 감소 명사 뒤에 어디에 증가고 어디에 감소인지 생산량의 증가, 생산량의 감소 어디에 증가와 감소인지를 표현하고 싶으면 즉 뒤에다 명사 연결하고 싶으면 얘네들 뒤에는 in이 붙어요.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증가, 감소. 또 다른 거 해볼까요? support. 그러면 요거는 지지, 지원. 무엇을 향한 응원. 응원을 보내다 할 때 그럼 얘는 뒤에 무엇을 향한 for가 또 붙어요.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요구, 요청, request, demand 그거 뒤에도 for 이렇게. 자, 이제 명사마다 다른 명사 연결할 때 어떤 전치사가 붙느냐 이게 정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effect, 영향, influence, 영향, 네? impact, 영향, 영향은 영향인데 자, 어디에 미치는 영향인지 말하고 싶다? 그럼 어떤 전치사가 붙을까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할 때 바로 전치사 on이 붙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사마다 이렇게 같이 붙어다니는 전치사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뒤에 있는 전치사 to를 보고 풀어라 요건데 전치사 to랑 어울리는 명사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변화를 의미하는 명사들은 전치사 to랑 되게 어울려요. 예를 들어서 change, 수정, modification, 수정, alternative, 대안, 얘 말고 얘로 대안, 바꿀게, 대안, adjustment, 조정, 조절. 자, 이렇게 변화를 의미하는 명사 뒤에는 무엇의 수정이고 무엇의 조정인지 to가 붙는다고요. 자, 그러면 아티클에 기사문에 조금 변화가 필요한데 라고 할 때 자, duplications 복사, revisions 수정, support 지지, 그리고 chance는 기회. 그러면 전치사 to랑 어울리는 거 뭐예요? 변화의 의미에, 수정의 의미에 revision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외에도 전치사 to랑 붙어 다니는 명사 조금만 더 공부해 두세요. 전념의 뜻에 commitment, dedication to 어디에 전념. 그리고 응답이나 해답은 죄다 또 전치사 to예요. The answer to the question, answer. The response to the question, 응답. 그리고 reaction, 반응. 그리고 key는 물론 열쇠의 뜻도 있지만 자, 그 문제에 대한 해법 할 때도 key를 써요. The key to the problem 이렇게. 그리고 solution, 해법. 얘네들이 죄다 전치사 to랑 어울리는 명사들이에요.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고득점 문제죠. 그러면 변화, 전념, 응답, 해답 이런 명사들은 전치사 to랑 어울려 다니는구만. 그럼 to the article하고 어울리는 것은 revision이겠구만.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치사 접속사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파 6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파 6에서 제가 늘 최신 경향 문제에서 다뤄드리는 것은 알맞은 문장 고르기 문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이 문장 고르기 문제요. 앞에 문장만 보고 바로 푸는 거예요? 앞뒤 문장을 다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물론 그럼 시간만 넉넉하면 앞뒤 다 봐야죠. 시간만 넉넉하면 앞에도 해석해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뒤에서 해석해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요 사이는 이런 게 어울리겠는데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막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제가 또 분석을 했지 않겠어요? 힌트는 바로 앞문장의 75%.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한 지문의 빈칸 뿅뿅뿅뿅 4개 뚫어놓고 3개는 단어 채우기, 1개는 문장 채우기가 파6죠. 이게 총 4지문이 나오죠. 그러면 문장 채우기 문제는 총 4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려요. 만약에 문장 채우기 문제가 너무 어렵다. 문장 고르기 문제 너무 어렵다. 어차피 4문제다. 반을 틀려도 2개밖에 안 틀린다. 그래서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드려요. 하지만 나는 이런 문제를 꼭 극복하고 싶다. 그러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4문제 중 3문제는 무조건 빈칸 바로 앞 문장에 힌트가 있음. 계속해서. 자, 그래서 대부분은 바로 앞 문장에 힌트가 있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는 also가 들어간 문장 혹은 this나 thes가 들어간 문장이 정답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뻔한 문제는 최신 경향에서는 크게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왜냐?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요령을 터득하면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쪽에서도 그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문제를 내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는 동의어를 잘 연결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어 힌트가 바로 앞 문장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뭐 also, this, these 여기서 문제가 출제되는 상황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자, 최신 경향은 동의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더 어렵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You are responsible for 가장 최근 시험에 나온 거예요. You are responsible for 너는 책임이 있단다. Parking your vehicle 너의 자동차를 주차할 책임이 있단다. Designated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바로 배정된, 할당된 주차 구역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be responsible for를 보고 아, must랑 연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2개가 동의어거든요. 너 책임이 있어, 너 해야 돼. must 너 꼭 해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잘 보시면 you must also attach. 너는 또한 뭘 해야 되냐면 책임을 한 개 더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also가 들어가 있긴 했지만 이제 also가 들어가면 정답이다 하기 좀 힘들어요. 그런 문제가 거의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also가 들어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You must also. 너는 또한 뭘 해야 되냐면 attach. 자, 붙여놔야 돼. 뭘 붙여놔야 되냐면 the permit. 허가증을 붙여놔야 돼. windshield. 차에 이 자동차에 창문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 윈드쉴드예요. 그래서 창문에 붙여놔야 돼. 부착해놔야 돼.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너가 지정된 주차 공간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너가 permit을 차 창에다가 붙여놓기도 해야 되고 괜찮죠? 이어지죠? 그래서 앞문장 정답. 앞문장 정답의 동의어 찾기. 그래서 be responsible for 하고 must하고 동의어로 나왔구나. 잘 봐두셔야 돼요. 동의어는 무궁무진한 게 아니에요. 한 단어의 동의어로 나올 수 있는 거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아, 이번에 이렇게 나왔으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또 출제가 되겠구나.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몇 문제만 한번 살펴볼게요. 최신 경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자, I will consider. 자, 이게 이제 앞문장이었어요. I will consider a membership. 멤버십 지금 고려 중이야. 나 거기 멤버십 가입하려고 고려 중이야. 어떤 데의 멤버십이냐면 자, Western Professional Author. 자, 서부 작가 연합회. 그러니까 작가 협회에 나는 멤버가 되고 싶어. 이거죠. 그럼 멤버 왜 되고 싶겠어요? 그 밑에 자, 이게 정답이요. I'm hoping to network. 자, network은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지내고. 자, 연결이 되고 싶다, 멤버가 되고 싶다. 이게 동의어인 거예요. 멤버와 네트워크. 그리고 with other writers. author와 writer 당연히 동의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앞문장에 힌트는 있지만 그 힌트는 동의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동의어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 멤버십과 네트워크 with 아, 동의어로 나왔구나.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나오겠지. 한 개씩 한 개씩 얻어 가셔야 돼요. 계속 가볼게요. 이제 3번을 가서 보시면 자, 정답부터 볼까요? 이번에는
These changes. 요거는 운이 좋게 these가 들어가 있네요. 정답 표현에 많이 출제가 되는 대명사. 그럼 어쨌거나 these changes. 이 변화들이 will allow. 허락해 줄 거야. 우리 직원들이 자, to work more comfortably.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줄 거야. 그 앞문장에 가서 힌트 찾아볼까요? 앞문장은 our new headquarters. 우리의 새로운 본사가요. will offer. 제공합니다. a larger office space. 그러면 더 큰 사무 공간을. 더 커졌죠? 변화 1. 두 번째, additional meeting rooms. 추가적인 회의실도 더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럼 회의실도 더 더 많아졌어. 이게 변화 2. 요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화를 these changes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새 경향은 물론 여긴 these가 나오긴 했지만 오로지 this, also에 this 나오고 also 나오면 정답이다. 이거에 우리가 의존할 수 없게끔 동의어로 계속 출제를 하는데 그 동의어는 앞문장에, 바로 앞문장에 있는 거.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Miss Key has proven. 자, 키 씨가요. 지금 has proven 증명을 해 보이고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녀의 능력을, her ability. 어떤 ability냐면 to serve patients. 그럼 우리 환자들을 잘 대해주는 거죠. sensitively, 아주 예민하게, 센스 있게, 감각 있게. 그러면 자, 이제 어쨌거나 이건 칭찬이에요. 이 사람이 환자를 진짜 잘 보살펴. 이렇게.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시면 she also가 또 들어가 있는데 같은 good relationship,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칭찬이죠. 칭찬 하나, 칭찬 둘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 5번. 조금만 더 힘내시고 Please respond to this email. 이 이메일에 빨리 응답 주세요. 디테일링,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메일을. 네, 뭘 설명해 달라고 하고 있냐면 price range, 가격 범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size needs, 얼만큼 큰 게 필요한지, the preferred district, 선호되는 구역은 있는지. 그럼 지금 가격, size, district, 구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사무 공간이나 가게 공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속 가볼게요. Any other requirements, 그리고 그 어떤 다른 요구 조건이 있는지, 너가 요청하는 게 있는지 그거 좀 상세하게 기술해서 보내줘. 그 다음에 정답이 뭐였냐면 그 후에 I will be able to,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recommend, 추천할 수 있을 거야. commercial, 상업적인 building, 그럼 상업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들어갈 만한 오피스 공간을 commercial building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 들어갈 만한 그 건물이 있는지 내가 추천해 줄게. then meet, 자, 만나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충족시키다. 왜냐하면 뒤에 these condition, 조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시킬 건물이 있는지 추천해 줄게. 이렇게. 그럼 그 조건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가격, 사이즈, 그리고 선호되는 구역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동의어 requirements까지 나왔죠. 이렇게. 조건과 요구 조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문장에 이렇게 동의어가 딱 등장을 하는 게 힌트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however, 하지만 international travelers, 그러면 국제 여행객들이니까 해외 여행객들은 must submit, 제출해야 됩니다. a claim report. 요거는 자, 불평 불만 보고서. 그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요청을 할 게 있거나 아니면 불평 불만이 있을 때 여기다가 적어서 내는 거. claim report within a week, 일주일 이내. 그죠? 사고가 있고 일주일 이내에 레포트 제출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동의어로 뭐가 나왔냐면 when completing, 자, 완성을 시킬 때. 뭘 완성시키냐면 baggage damage form. 데미지 손상이죠. 그러면 수화물 손상 양식이네요. 그래서 클레임 레포트랑 데미지 폼하고 똑같이 동의어로 출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동의어 찾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파6의 문장 고르기 문제는 동의어 게임이다. 이거죠. 원래 동의어는 파7에서는 원래부터 중요했어요. 파7이 동의어 찾기잖아요. 똑같아요. 자,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 자, 그거를 이제 작성할 때는 밑에 있는 인스트럭션 지침을 꼭 따라줘. 이렇게. 괜찮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걸 봤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장 넣기 법칙은 일단 연결하고 대명사 also 혹은 this, these 여태까지 제가 막 강조했던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문제의 횟수는 줄어들었다. 이제 동의어에 주목을 해야 된다. 동의어. 그래서 이제 동의어 찾기에 열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동의어가 있는 문장 말이 쉽죠.
사실은 동의어를 찾아낼 수 있으려면 어휘도 돼야 되고 해석도 돼야 돼요. 해석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문제가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걸 꼭 해주세요. 이 어려워진 문제에 대비를 하려면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를 풀었어요. 아, 얘가 이래서 정답이구나. 체크했어요. 그럼 패스. 이게 아니고 나머지 3개의 오답은 왜 오답일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가려내자고요.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답을 어떻게 내겠느냐. 자, 출제자 입장에서 오답을 만들 때는 이렇게 3가지. 잘 보세요. 전체 주제에서 완전 벗어난 거 생뚱맞은 문장을 딱 넣어놓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패키지, 데미지, 폼이라고 했으니까 수화물 손상, 양식이죠. 그러니까 뭔가 수화물이 손상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 여행사 자랑하는 거. 이런 게 전체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에요. 그리고 위치가 잘못된 문장,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문맥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진 않으나 이게 전반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후반부에 빈칸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연결어나 대명사의 오류, 앞에서 분명히 여러 명 얘기했는데 she 하고 시작한다든지 거꾸로 한 명이 등장했는데 they 하고 시작한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오답 원인을 계속 분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딱 보자마자 정답이 안 나왔을 때 얘는 이래서 오답, 얘는 이래서 오답, 오답을 가려내서 정답을 찾아내는 또 이것을 습관을 기를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파 6는 문장 고르기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저는 2가지. 자, 문장 넣기 법칙도 파악해 주시지만 2번째, 오답의 원인 가려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리뷰 시에는 항상 3개의 오답은 왜 오답일 수밖에 없는지 꼭 가려내는 습관을 기를 것.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바로 직접 가셔가지고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팁들을 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강의가 좀 도움이 됐다 싶으면 다시 한번 빠르게 돌려가면서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험장에 가서 바로 대입할 수 있게. 괜찮나요? 자, 다들 고생하셨고 자, 시험에서 꼭 대박 나기를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